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도투데이 이준행입니다. 조직검사 천공, 볼브루스 등 식도, 위, 대장, 증례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배경은 아름다운 고장 파주입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식도 천공은 주로 포린바디, 피쉬본 포린바디, FB, 생선 가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거해 준 후 며칠간 항생제를 쓰면서 금식을 하면 호전되곤 하는데요. 드물게 내시경 조직검사 그 자체로 인하여 천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라이 에소파자이티스 병력이 없는 분인데 식도에 스카가 있다는 소견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식도에 스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반복되었을 때 스카가 있을 수 있고요. 빙초산뿐만 아니고 뭔가 자극적인 걸 드셨을 때 스카가 있을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을 마셨을 때에도 스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에 스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자주 보이는데, 이것에 대하여 뭔지 알고 싶어서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다 보면 종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잦은 검사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5년 전 내시경이었습니다. 식도 표면이 약간 하얗게 변색되어 있고 얼룩져 보인다는 듯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1년 전 내시경에서도 식도의 표면이 거의 과거와 비슷한 소견이었고 조직검사에서 표피 비후증이 있었다라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본에 다시 내시경 검사를 하셨는데요. 두 곳 조직검사를 하였는데 첫 조직검사 후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두 번째 조직검사 후 블리딩과 이상한 소견이 보였고요. 아래 사진 중간 아래쪽 우측을 보시면 작은 퍼포레이팅 홀도 관찰되어서 즉시 클리핑을 시행하였던 증례입니다. 며칠 금식과 항생제 치료로 호전되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와 CT에서는 식도 주변에 프리 에어가 있었지만 며칠 금식과 항생제로 호전되셨습니다. 이처럼 조직검사는 그 자체가 천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는 조직검사가 천공을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식도나 대장에서는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검사로 인한 천공 2달 후 내시경 사진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었습니다. 며칠 입원하셔서 금식하고 항생제 쓰느라고 고생을 하셨던 점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위암 의심으로 외과 예약을 하였다가 외과에서 검사 후 내과로 의뢰된 환자입니다. 연고지 개인병원에서 시행한 내시경 사진인데요. 위체부 소만에 이데마가 심한 얼서가 있고 클롯도 있으면서 여하튼 보기는 안 좋았습니다. 외과에서 수술을 예정하고 일단 내시경 조직 검사를 하였는데요. 헬리코박터 가스트라이티스만 나오고 암 소견이 없었다는 소견으로 저희에게 의뢰되셨습니다. 의뢰되었을 때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벌써 개업가 내시경에서 이디마가 심하고 엑스레이트가 많고 클롯이 있고 헤마틴이 있고 매우 어글레 보였던 것이 훨씬 좋아져 가지고요. 약간 오보이드하게 길쭉한
리제너레이팅 에피텔리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H1 혹은 A2 스테이지의 얼서로 변형되어 있었고요. 당시 위암으로 오셨기 때문에 위암 임프레션으로 오셨기 때문에 CT 검사를 내시경 검사와 함께 시행하였는데요. 페리게스트릭 림프노드가 여러 개 커져 있었습니다. 위암에 페리게스트릭 림프노드가 커져 있으면 림프절 전이 의심을 하겠으나 소화성 궤양에서 림프절 커지는 것은 리액티브한 체인지이기 때문에 임상적 의의를 주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암을 의심했지만 조직검사에서도 암이 나오지 않아서 궤양일 확률이 높습니다. 재확인은 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소화성 궤양은 비교적 치료가 간단한 병에 속하지만 암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하고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병보다 재발이 작기 때문입니다. 재발하면 출혈이나 위장관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책은 세 가지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일주일간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재검하여 균이 없어진 것으로 나오면 1차 제균 치료의 성공률은 80% 정도입니다. 경과관찰을 권합니다. 성공적인 제균 치료 후 균이 다시 발견되는 경우는 1년에 3%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를 드시지 말 것을 권합니다. 필요한 경우라도 소화성 궤양 예방약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아목실실린, 클라리소로마이신, PPI를 처방했는데요. 몇 년 전 항생 환자이기 때문에 7일을 처방하였는데요. 최근 가이드라인이 14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최근 환자는 전부 14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례입니다.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Stage 4로 Peripheral Blood Stem Cell Transplantation까지 하였으나 림포마가 프로그레션 하였던 환자이고요. 내시경으로 지혈 병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환자에서는 안지오그라피를 시행할 수 있고요. 이 환자에서는 일단 안지오그라피 후 블리딩이 멎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증례입니다. 고령의 환자였고요. 전일 오후 4시경부터 갑작스런 압도미널 페인, 나우지아, 보인팅이 있어서 연고지 의료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시그모이드 볼불루스 의심 소견이 있어 응급실 내원하신 분입니다. 전형적인 커피빈, 매우 늘어난 대장이 보이고 있고 시그모이도스코피를 시행하였을 때 S결장 점막이 이미 거무스름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심한 상태이고요. 내시경적 디컴프레션을 하고 경과관찰을 볼 수 있으나 복통이 심하고 내시경상 소견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였을까요? 장이 늘어나 있는 게 확인되었고 오른쪽과 같이 네크로시스가 심한 부위가 있었습니다. 엔도스코픽 디컴프레션하고 경과관찰했을 때에는 큰일이 날 뻔하였습니다. 서전께서 쓰신 내용은 시그모이드 볼불루스로 시그모이드 콜렉토미, or subtotal 콜렉토미, or 하트만 OP를 계획하고 수술에 들어갔지만 볼불루스화된 시그모이드 이외에 콜론의 칼라가 비교적 괜찮고 바이어블해 보여서 안티리어 리섹션만 시행하고 프로텍티브 일리오스토미를 시행하셨다고 합니다. 빨리 수술을 결정해서 볼불루스한 네크로시스 범위가 적었기 때문에 그나마 안티리어 리섹션으로 치료할 수 있었고 일리오스토미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다행스러운 증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